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운반하거나 하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전동기죠. 그 전동기 중에서도 약 70% 이상을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단상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 건습만으로는 기동 회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 자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콘덴서 기동 방식, 반발 기동 방식, 분산 기동 방식, 쉐이팅 홀 기동 방식이라는 이러한 기동 호일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기동 방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다 내부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외부에는 별도의 조작 없이 RT 그러니까 단상 전기를 공급하면 기동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와 다르게 처음부터 회전 자기가 발생하여 그 회전 자기의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압으로 기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전격 전압으로 처음부터 기동을 하면은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5배에서 7배 되는데 어떤 책에는 5배에서 8배, 통상보다 6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배 정도의 기동 전류가 흘러 이런 큰 기동 전류가 전력 계통과 기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너무 크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것 때문에 모터 용량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이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기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하는 스위치를 넣는 순간이나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상태에서나 그 전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동기는 특수상 정지 상태에서 운전 상태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 기동이라는 걸 거쳐요. 그래서 정지에서 운전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다? 기동이라는 순간이 있고 그 기동 시에는 운전 시보다 약 6배의 전류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런 큰 기동 전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기동 전류에서 발생된 대표적인 문제가 전압 강화와 열적 손상이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라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부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류에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선은 저항이 적지만은 그래도 이 전선이 가지는 저항은 존재합니다. 그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이 굵을수록 적어지고 작으면은 가느면은 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일정 크기의 저항을 가지고 이 부하도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I라는 부하 전류가 흐르면 그때 이 전선의 전적인 저항이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I 곱하기 R만큼의 전압이 어디에 걸린다? 이 전선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IR만큼의 전압이 어디에 걸린다? 요 전선에 걸리는 겁니다. 이 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 부하의 제품에 걸리는 전압은 이 공급해준 전압보다 전압 강화를 뭐만큼 이 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뺀 만큼의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공급된 전압이 220V 그리고 이 전선의 전체적인 저항이 1호 그때 이 부하에 흐르는 정상적인 전류가 1A라는 조건에서 한번 구해보고요. 전압 강화를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0A라는 조건에서 한번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의 전압이 걸린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20V의 전압을 인가해 주시면은 실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20V가 안 나온다는 거죠.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전류가 0이라면 0 곱하기 R은 0이니까 여기에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220V가 나와요. 그래서 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220V가 나옵니다. 근데 1A의 전류가 흐른다면 어떻습니까? 1A의 전류가 이 회로에 흐른다면 자, 전압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1 곱하기 선의 저항이라고 가정했죠? 선의 저항을 우리는 1A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1V의 전압이 걸려요.
그럼 실제 이 부하 제품에 걸리는 전압은 220-1이니까 219V가 걸립니다. 그래서 219V라는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 제품이 220이 걸려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219가 걸리더라도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 이내에서는 제품이 동작할 것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동작 범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선에 흐르는 전류, 이 부하로 흘러가는 전류가, 이 제품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100A 전류가 흘러간다면, 이 선에도 100A 전류가 흐르는 거. 그러면 100 곱하기 선의 자, 이라니까 100V의 전압이 이 선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220-100이니까 120V의 전압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100A의 전류가 흐른다면 220V의 전압이 이 부하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220V의 전기긴 부하가 120V라는 전압이 인가되면 동작하겠습니까? 동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전압으로 기기가 정지하거나 또는 전동기인 경우는 기동 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딱 넣으면 220V가 딱 걸리기 때문에 웅 하고 돌려오래요. 도는 순간 이런 큰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압 강화 때문에 이 정도의 전압만 걸리기 때문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웅 하다가 끄져버리고 웅 하다가 끄져버리는 건 기동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반응하다가 뒤에 반응하지 않는, 전압이 낮아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는 기동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 실패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선에 우리가 이 이꼴은 R만큼의 전압 강화 때문에, 이 전압 강화 때문에 이러한 전압이 감소된 저전압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듯이 요 선에 발생되는 전력 손실은 PL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선의 저항가 곱하기 흘러간 시간 곱하기 0.24 칼로리 하면은 이 선에서 발생되는 열량이 나와요. 이거 0.24를 안 곱한 건 전력량이고 손실 전력량이고 얘도 0.24를 곱하면 발생한 열량이 됩니다. 이 열량에 의해서 전선, 전류가 많이 들어간 전선을 만지면 뜨끈뜨끈한 열로 발생되는 거예요. 이 전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다? 여기서 발생되는 열이 더 크겠죠? 근데 그 온도 때문에 이 전선의 피복의 전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선의 피복의 온도는 몇 도까지 깨진다? 60도. 그럼 이 전류가 크게 흐르면은 그 열도 많이 발생되고 그 열이 60도 이상이 되면은 이 피복이 뭐다? 전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오랫동안 사용한 전선 보면 니들끼리 해가지고 퍼석퍼석하죠. 뭔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적 손상이 전선에서도 발생되고 그럼 전류가 이 제품에도 흘러간다면 제품에도 똑같은 열이 발생돼요. 그 열에 의해서 제품 자체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부하의 열적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전압 강화나 열적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회로 내에 흘러가는 전류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부하가 원하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원하는 부하 청격 전류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보다 큰 전류가 흘러가는 조건 있죠. 기동 시에. 그럼 기동 시에 큰 게 좋습니까? 그 기동 시는 적을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기동 전류를 작게 하여 이러한 기동 전류, 큰 기동 전류 때문에 발생되는 전압 강화나 열적 손상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큰 기동 토크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적 충격으로 기어 등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토크도 전동기를 회전시킬 정도만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너무 큰 토크를 순간 줘버리면 정지하고 있다가 바로 움직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누군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보다 세게 팍 밀어버리면 허리가 적혀지지 않습니까? 다쳐요. 살밀어도 내가 알아서 반응할 텐데, 그죠? 밀려갈 텐데, 세게 물으면 허리가 적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회적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큰 기동 토크 때문에 기회적 충격으로 그러한 회전 부위가 손상이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삼상 유도 전동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가지고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행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권선행 유도 전동기는 2차 권선의 저항을 따라서 그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기동전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전류를 제한하여 기동을 합니다. 하지만 농형 유도 전등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 2차 권선의 저항을 통해서 기동전류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하냐? 우리는 요 기동전류를 작게 된 거죠. 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뭐에 비례합니까? 전압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압을 줄이면은 그 전류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모터에 응가되는 전압을 감소시켜서 그 전류를 제한하는, 줄여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전전압기동법이에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전압을 인가한다 해서 전전압기동법입니다. 이거는 감소된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전압을 그대로 인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우리는 전전압기동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전압기동법이라는 것은 전동기에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해서 기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5배에서 8배의 전류, 약 6배, 통상 6배의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기동 시간이 긴 이런 모터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큰 모터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용량이 5kW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kW를 전류로 환산하면 요 삼상 220V에 사용하는 모터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구해보면 약 13A의 전류가 먹어요. 그래서 13A 이하의 이런 작은 전류가 흐르는 소형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직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 2.5스퀘어짜리 전선이 가장 가는 전선이죠. 이 전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는 공사 시공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만은 최소 20A 이상의 전류는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는 전선이 흘릴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뭐다? 20A. 그래서 20A짜리 이하의 부하는 똑같은 전선으로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옴내에 사용하는 여러분들 전등이나 콘센트의 전선의 굵기는 얼마? 2.5스퀘어예요. 이게 큰 전구를 달건 작은 전구를 달건 큰 스프를 달건 작은 스프를 달건 그 용량이 20A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2.5스퀘어로 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 용량이 작다며, 그래서 이 전동기가 1A의 전류를 흐르건 또는 2A의 전류가 흐르건 3A의 전류가 흐르건 1A에 비해서 2A, 3A는 뭐 거의 2배, 3배의 차이죠. 하지만 1A의 전류가 기동시에는 운전의 1A의 전류가 그렇지만은 기동시에는 정상적인 전격 전류보다 조금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몇 배? 약 6배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몇 A의 전류가 흐른다? 6A의 전류가 흐를 거고, 전격 전류가 2A인 전동기인 경우에는 벌써의 6배니까 12A가, 3A는 뭐다? 36은 18이니까 18A의 전류가 기동 전류가 흐를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전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1이나 6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죠. 3이나 18이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전류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용량이 적은 부하는 그것을 6배의 전류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만약에 요 모터가 전격 전류가 100A짜리 모터라면 이때 기동 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600A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100A가 흘릴 수 있는 거고 600A나 흘릴 수 있는 전선의 굵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1원만 주세요. 6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 주세요. 이런 차이예요. 1원 달라는 거나 6원 달라는 거나 에따 10원 가지고 쓰라.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은 한 100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값이 크다면 1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느낌이 확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최대한 이 전류를 줄여서 전격 전류 가까운 데서 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러한 공급해주는 설비, 전선이나 이러한 설비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기동법은 용량이 5kW 이하의
작은 모타인 경우는 전진압 기동법으로 사용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압 기동법은 이 모타에 그냥 마그네틱 ON 하면은 모타가 기동되고 OFF 하면 정지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전압을 줄이는 게 없죠. 그냥 인가 차단으로 그냥 모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Y델타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전전압으로 기동하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 몇 배? 4배에서 8배, 통상 6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큰 전류 때문에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터 용량이 작다면 그걸 무시가 가능하지만 모터 용량이 크다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터 용량이 5에서 15kW 이 사이 용량은 Y델타 기동법이라는 이 기동법을 통해서 모터의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줄이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류는 전압의 유형인데 이 전압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얼마만큼 줄인다? 델타 비해서 Y는 뭐다? 루트 3분의 1배만큼 그 전압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전류도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겠네? 근데 전류는 2분의 1배만큼 감소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선 전류를 비교하다 보니까 3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전전압 기동법에 비해서 아까는 요것만 있었죠? 그래서 모터의 전기가 공급되면 그냥 모터가 운전되는 건데 지금 이거 두 개가 별도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도 아까는 3개만 연결 단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위에 3개, 아래 3개, 6개가 이 회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마그네트가 만약에 온됐다. 물론 MC1도 온된 상태에서 이것도 온된 상태에서 이 마그네트가 온되면 요 UVW XYZ라고 되어 있는 시작 단자와 끝 단자로 된 이 코일이 자, 요 끝을 통해서 요 끝 단자를 통해서 요렇게 있는 마그네트를 통해서 요 뭐다? X, Y, Z가 이렇게 각각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묶여버린 겁니다. 묶인 상태에서 UVW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된 거죠. R에서 T의 전기가 공급이 된 겁니다. 여기에 UVW에 각각 R에서 T의 전기가 공급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선간에 지금 공급되는 요 선간에 인각되는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즉 공급된 전압을 의미하죠. 여기에 VS라는 전압이 공급이 될 겁니다. VL라는 전압이 공급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벡터로 한번 그려보면 이걸 벡터로 보면 끝단자 XYZ가 묶여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고 시작단자 UVW에 이렇게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해준 회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전선에 공급되는 전압이니까 승간전압 그리고 이 코일에 인가된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요 승간전압보다 몇 배만큼? 루트 3분의 1만큼 적은 전압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된 전압으로 코일의 전류가 흘러가고요. 그래서 감소된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요. 이제는 델타 계수일 때는 자, 요 마그네트는 오프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요 마그네트가 온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요 UVW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MC와 전기가 공급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 UVW에 전기가 공급된 것은 이렇게 전기가 3개, RST의 전기가 공급된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있는 요 R 전기가 여기 있는 R 전기가 위에도 공급이 되고 있죠. 근데 요 선을 통해서 이 마그네트 통해서 어디에도 요 Z 단자에도 전기가 똑같은 전기가 인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통해서 어디에 Z에도 요 Z 단자에도 R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 전기가 여기 있는 공급되는 요 S 전기가 쭉 R 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S 전기가 요 선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X로 가죠? X에는
S 단자에는 S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T 전기가 여기 있는 요 T 전기가 쭉 타고 나서 요 T 전기가 요 마그네트를 통해서 Y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T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것처럼 요 선간에 인가된 전압을 선간 전압을 하고 요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이 선간 전압보다 얼마만큼? 루트 3배만큼 적은 전압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루트 3배만큼 적은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리는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하면 요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어떻습니까? 요 전압이 선간 전압 VA라고 하면 그 L은 R과 S 단자 사이에 이 전선 사이에 그리는 전압이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 U와 X 차이는 여기는 R 전기, 여기는 뭐다? S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간 전압이 그대로 인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간에 공급되는 전압과 이 코일 외부에 그리는 전압이 뭐라고요? 동일 전압입니다. 이걸 벡터적으로 표현해보면, 자,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요거 두 개 묶어서 같은 전기, 요거 두 개 묶어서 같은 전기, 요거 두 개 묶어서 또 같은 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간에 인가된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그러면 이 코일이 인가된 전압도 요 선간 전압과 뭐다? 한 개의 코일이 인가된 전압도 동일한 전압이 인가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전압이 인가된 거로 루트 3분의 1만큼 감소된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하고요. 나중에 이 마그네트를 통해서 빠지고 투입돼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준 방식을 우리는 Y델타 기동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델타 기동, 델타 운전 방식과 Y 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다른 말로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Y 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Y 델타 기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기동과 운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른 전등 전열과는 두 가지 상태예요. 정지, 운전. 정지 상태에서의 전류는 얘기했지만은 운전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전격 전류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전동기관은 정지와 운전 사이에 뭔 상태가 있다? 기동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자마자 운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동 상태에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 흐르는 전류 몇 배? 약 6배의 전류가 흐르고 그것이 안정이 되면 그 안정이 되는 시간이 약 2, 3초예요. 안정이 되고 나면 정상적인 전격 전류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기동, 델타 운전, Y 기동, 델타 운전이건 최종 목적지는 요 운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A 전격 전류가 요구되는 전동기를 운전하겠습니다. 델타 운전, 델타 기동, 델타 운전 하나, Y 기동, 델타 운전 하나. 최종적으로 운전 상태는 델타로 10A의 상태로 운전이 될 거예요. 근데 기동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스위치를 여는 순간, 이 회로의 스위치를 여는 순간은 스위치가 T가 0인 순간 여는 순간은 처음에 기동 상태에서 운전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스위치를 여는 순간 기동 상태예요. 그때 그 모터로 흘러가는 전류는 정상적인 전격 전류 몇 배? 6배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약 몇 암페어? 60A의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감소돼서 시간이 약 몇 초? 한 2, 3초가 경과되고 나면 이제 뭐다? 정상적인 10A의 전류로 이렇게 모터로 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크게 흘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데 이 전류를 우리는 기동 전류로 보는 거죠. 이걸 뭐다? Y의 운전 전류, 전격 전류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동은 Y라고 뒤에 뭐다? 운전은 델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전동기를 똑같은 용량의 전동기를 우리는 Y로 감고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때 코일에 그리는 전압과 델타로 감은 상태에서 전압을 똑같은 전압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때 코일에 그리는 전압을 비교할게요. 요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과 요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Y로 감고 순간에 VA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이 내부에 있는 코일군 한 개 한 개에 그리는 전압은 얼마의 전압이 그리더라?
여기에 공급된 전압의 나누기보다 루트 3배만큼의 전압이 일어나는 건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델타 상태에서 순간의 VA라는 전압을 인간다면 이 코일 내부에 있는 이 코일에는 동일한 VA라는 전압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전압이 걸리고 전체적인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이 선에 흘러가는 전류 IL1과 요 선에 흘러가는 전류 IL2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압이 적으니까 전류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IL1 Y 상태에서 흘러가는 전류 IL1은 델타 상태로 흘러가는 전류 IL2보다 작은데 얼마만큼 작아진다? 루트 3분의 1배만큼 작은 게 아니고 뭐다? 3분의 1배만큼 적습니다. 왜? 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터를 델타로 결선할 때보다 Y로 결선한다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뭘로 감소된다? 3분의 1만큼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 시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A의 전류가 흘러간다면 요걸 Y 결선 상태에서 동일한 모터를 동일한 전압에 의해서 동작을 시킨다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이 전류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0 그래서 3.3A의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즉 정상적인 기동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서의 델타와 Y의 선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한 겁니다. 이 선에 10A의 전류가 흘러간다면 이 선에는 뭐다? 3.3A로 그래서 3분의 1A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기동시킵니다. 기동시키면은 기동 전류는 정상적인 S배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60A의 전류가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약 몇 초 정도 했습니까? 6분 정도 되니까 약 2, 3초가 지나가면은 이제 10A로 전류가 떨어져서 이 모터가 돌아가더라. 이걸 기동 전류, 이걸 뭐다? 전격 전류, 부하 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터가 운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 상태에서는 Y 상태에서 전압을 분담합니다. 여기 흘러가는 기동 시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 정상적인 상태에 10A 6배니까 60이냐? 아니죠. 이 전류 몇 분의 1이 먹습니까? 3분의 1. 왜? Y 개선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까 델타 개선 시에서 돌리는 경우에 3분의 1A의 전류가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 아니고 뭐다? 20A의 전류가 기동 시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약 20A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약 2, 3초가 지나면은 이제는 기동이 아니고 정상적인 Y 결선시에서의 정상적인 전류 6배의 전류가 아니고 6분의 1로 다시 감소된 전류 얼마? 3.3A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일정 시간에 델타로 결선을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주는 순간 이때 흘러가는 전류는 몇 암페어? 델타 개수시에 흐르는 전류는 10A지 않습니까? 10A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모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지된 상태입니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동 전류가 6배의 기동 전류가 흘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 기동하고 있는 상태니까. 운전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렇다면 델타로 기동해서 델타로 운전하는 경우는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델타 시점이 필요 없죠. 그냥 기동, 운전 시점을 본다면 기동과 운전 시점을 본다면 60A의 전류가 흐르다가 결국 뭐다? 2, 3초 후에 10A로 감소돼서 쭉 운전하는 회로가 될 거고요. 자, 처음 기동 시에는 Y로 기동하면은 10 나누기 3의 6배니까 20A의 전류로 기동하다가 나중에 그것은 다시 정상적인 6분의 1로 감소된 3.3A의 전류로 운전이 될 겁니다. 이게 Y 상태에서 기동 운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델타로 넘어간다면 델타의 운전 전류는 10A니까 10A 6배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10A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모터가 운전된 상태에서 운전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안정된 겁니까? 요 밑에가 훨씬 안정된 거죠. 그래서 아래처럼 용량이 클 때는 Y 델타로 기동 운전을 하는 겁니다. 동작 방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주된 내용은 처음에는 Y로 기동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Y가 빠지고 델타로 전환되어
운전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삼삼코일의 표현법은 삼삼코일은 내부에 뭐다? 3개의 코일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코일군을 포함하는 방법이 시작 단자를 1, 2, 3, 끝 단자를 4, 5, 6으로 표현한 방법이 있고 시작 단자를 U, V, W, 끝 단자를 X, Y, Z로 표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시작 단자를 U1, V1, W1, 끝 단자를 U2, V2, W2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각 코일 간의 저항값이 일정한 저항값이 측정돼야 되고 동일한 저항값이 그리고 이 코일과 다른 코일 사이는 저항값이 무한대에 가까운 저항이 측정돼야 되고 이 코일과 외암 사이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에 가까운 전련 저항이 측정돼야 이 모터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모터를 이렇게 결선하면 무슨 결선? Y 결선. 이렇게 결선하면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 결선은 전선을 통해서 인가되는 전압보다 이 코일에 걸린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만큼 작은 전압이 걸리는 거고 델타는 전선을 통해서 인가되는 이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Y 결선, 이걸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단자가 있는데 1, 2, 3, 4, 5, 6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Y계선이라는 것은 6개의 이런 단자가 있는데 시작 단자를 1, 2, 3, 끝 단자를 4, 5, 6이라고 그러죠. Y계선이라는 이 4, 5, 6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1, 2, 3의 RST의 전기를 공급하는 걸 Y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자로 처리할 때 1번, 2번, 3번에는 RST 전기를 주고 4번, 5번, 6번을 서로 묶어버린 거 이렇게 묶어버린 걸 우리는 Y계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UVW, XYZ로 표현할 때로도 똑같은 계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델타 계선은 어떻습니까? 요 델타 계선한 건 이렇게 돼 있죠. 3개의 코일군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각각 R, S, T의 전기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끝단자를 옆에 있는 시작단자 이렇게 묶어주고 옆에 있는 시작단자 이렇게 묶어주고 끝단자를 옆에 있는 시작단자 이렇게 묶어준 거죠. 이렇게 묶어준 거 우리는 델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코일의 시작과 끝을 1, 2, 3, 4, 5, 6이죠. 4번을 마구 묶어주고 2번하고 묶어주고 또 5번을 마구 묶어주고 3번하고 묶어주고 6번을 1번하고 묶어서 그 묶인 점에 RST의 전기가 공급된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자, 그러면 1번하고 몇 번하고 묶게 됩니까? 6번하고 묶게 된 거죠? 그래서 요 1번하고 요 밑에 있는 거다 6번을 묶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시작 단자면 끝 단자가 1, 2, 3, 끝 단자가 4, 5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6번이에요? 그렇게 배치해 놔은 겁니다. 왜? 델타 계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와 아래를 묶어버리면 자연스럽게 1번 단자, 6번 단자, 요 1번 단자, 6번 단자 이렇게 묶이게끔 위아래를 묶으면 이렇게 편하게 하게끔 단자편으로 쉽게 묶게끔 이렇게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2번하고 몇 번하고 묶게 됩니까? 4번이죠? 2번의 반대쪽이 4번이 오게끔. 그럼 위아래 묶으면 되는 거죠. 3번하고 뭐하고 묶게 됩니까? 또 3번하고 5번이죠? 그럼 3번의 뒤에가 5번이 오게끔. 그럼 위아래 묶으면 3번하고 5번이 묶이네요. 이렇게 결선이 편하게 위해서 끝단자를 1, 2, 3의 끝단자를 4, 5, 6을 한 칸 밀려서 4, 5, 6으로 배치한다면 이렇게 Y 계산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단자로 빼놓을 때는 4번, 5번, 6번을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빼준다는 겁니다. UVW, XYZ도 마찬가지예요. 끝단자 XYZ 빼는 게 아니고 X가 한 칸 밀려서 XYZ로 빼놓으면은 위아래를 묶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뭔 결선? 델타 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자로 빼놓을 때는 그 단자를 시작 단자를 1, 2, 3이면 끝 단자를 4, 5, 6 순이 아니고 한 칸 밀려서 4, 5, 6 순으로 빼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Y델타를 이해해 봅시다. 맨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압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압은 여기는 0.7kW라는 일을 하는 유도 전등기고요.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220에 380V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220에 380V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이때 높은 전압이라는 건 몇 볼트입니까? 380볼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낮은 전압이라는 건 220볼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전압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시작과 끝단자를 U1, V1, W1. 끝단자를 뭐다? U2, V2, W2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 단자를 U1, V1, W1으로 바꿔. 끝단자를 뭐다? U2, V2, W2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요 2 단자, 끝 단자를 묶어버리고 요 시작 단자에 RST를 준다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계산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Y 계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모터 내부에 이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세개의 코일군인데 여기에 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전선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380볼트지만 이 코일에 그리는 루트 300만큼 적은 전압이죠. 얼마? 220볼트가 그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터는 얼마를 0.7kW라는 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약 1마력이니까 746W가 1마력이니까 약 1마력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한 필과 같은 힘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낮은 전압일 때는 어떻게 쓰느라? 낮은 전압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U1, V1, W1, W2, U2, V2를 뭐하라? 위아래로 이렇게 묶으라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이게 RST를 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묶어서 준다면 앞에 델타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선간에 220V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면 이 코일을 그리는 전압도 몇 볼트? 역시 22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인가해준 전압은 왼쪽은 380, 오른쪽은 220이면 실제 코일을 그리는 전압은 뭐다? 같은 220이니까 같은 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380V를 인가하시나 외부에서 220V를 인가하나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똑같고, 그래서 하는 일은 0.75kW라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만약에 인가해준 전압이 220V의 전압을 인가하는 장수라면 Y로 해야 됩니까? 델타로 해야 됩니까? 델타 계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처음에는 Y, 뒤에 델타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처음으로 Y를 한다면 220, 똑같은 220을 인가하는데 220을 인가한다면 여기에 코일의 그린 전압은 뭐다? 220 나누기 루트 3이죠. 그래서 173V 정도 그립니까? 그 정도 전압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적은 힘으로 동작이 되니까 적은 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0.75kW라는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힘이 딸려요.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뭐다? 델타로 바꿔서 정상적인 이란 220을 인가해서 정상적인 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Y델타 계산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모터 용량이 작은 모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Y델타 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용량이 적을 때는 6배의 기동 전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굳이 하지 않는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무엇이겠든 델타 계산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급 전압이 380V인 장소에는 어떠한 계산이 되겠습니까? 380V가 인가된다면 이런 Y로 해서 코일에 220V를 인가해서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델타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380을 인가하면 코일의 그린 전압도 몇 볼트? 380V. 그럼 이 코일에 220이 되는 코일에 380V가 인가되니까 그 코일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380V를 인가하면은 요거 이상의 힘이 발휘되면서 조금 더 모터가 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Y 계수로 결승해야 될 거예요. 자, 공급 전압이 440인 해로는요. 이것 아니고 이것 아니니까 그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는 440을 이 상태로 열으면은 이 코일에 380에 걸려서 타고 440 여기 오면은 이 코일에도 440에 걸려서 바로 타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명판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깃기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1, 2, 3 끝단자가 한 칸 밀려서 4, 5, 6이 아니고 밀려서 4, 5, 6 배치하고 이렇게 묶어서 RST를 인가하자는 거죠. 이렇게 한 걸 우리는 무슨 계산? 델타 계산이죠. 델타 계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Y 델타 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 델타 운전 시에는 그냥 6가닥을 그냥 빼놔 겁니다. 각각에 빼놓은 거예요. 6가닥을. 각각에 빼놔서 저 판넬 쪽으로
묶여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Y 델타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넬을 보니까 사용 전압은 마력은 40마력짜리입니다. 요 40마력 HP 마력짜리고요. 그리고 30kW가 되겠네요. 사용 전압은 380V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용 전압은 38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모터를 이렇게 코일을 감았다면 이거는 Y계선 이렇게 코일을 칠했다면 델타 계선입니다. Y계선은 선에 공급되는 전압보다 코일에 걸린다고 루트 3만큼 적은 전압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선에 공급되는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이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결선 방식이 뭡니까? 델타죠. 델타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결선을 해놓고 여기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380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80볼트. 그래서 여기에 외부에 380볼트를 준다면 380볼트를 넣는다면 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얼마로 40마력으로 운전이 됩니다라고 예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로 결선해서 여기에 380볼트를 넣는다면 40마력으로 일을 합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일에 그리는 전압도 몇 볼트가 그린다? 380볼트가 그릴 겁니다. 그럼 이 코일은 몇 볼트에 견디는 몇 볼트가 들어올 때 정확히를 하는 코일이다? 380볼트가 코일에 인가되면은 40마력으로 일을 하는 전동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은 그 힘이 이 40마력보다 작은 힘으로 돌아갈 거고요. 작은 힘으로. 이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은 센 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코일은 그 열에 의해서 타버리는 그 전압에는 견디지 못하는 코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되는 전압을 200볼트를 넣는다면 Y로 계산할까요? 델타로 계산해야 될까요? 또는 처음에는 Y, 뒤에는 델타 이렇게 운전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게 가능하냐? 여기에 220볼트를 넣는다면 세 가지 다 220을 넣으면 이게 얼마 걸립니까? 220, 더 낮은 전압이 걸리죠? 220을 걸리면 여기 210이 걸립니다. 380을 걸려야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 뜨는 경우는 Y도 안 되고 델타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380볼트 인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80볼트를 걸리면 여기는 380볼트 나누기 3이니까 210이 걸려요. 그러면 40마력보다 낮은 힘으로 돌아갈 거예요. 힘이 짜칩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돌리면은 안 되겠죠. 힘이 딸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380을 인가한다면 이 코일에 걸린다면 380. 그래서 정상적인 이 설계 용량만큼 힘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델타 계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도 힘은 딸리지만은 운전은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딸리고 운전이 가능한 Y로 기동을 해요. 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기동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있다 이 힘으로는 40마력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만큼 작은 힘이기 때문에 1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마력으로 뭔가 기계가 원활한 운동은 안 되는 거죠. 왜? 이 기계는 40마력으로 돌아야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Y로 돌렸다가 나중에는 델타로 운전하는 Y 델타 계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용량이 5kW 이상이죠? 그럴 때는 Y 델타 기동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로 쓸 수도 있고 Y 델타로 쓸 수도 있는데, 델타로 바로 돌린다면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Y로 돌렸다가 나중에 델타로 돌리는 Y 델타 기동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전압이 440V인 회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440V를 인가한다면 이 코일에 걸린 전압은 루트 300만큼 적기 때문에 뭐다? 380V가 넘습니다. 그래서 40마력으로 일을 해요. 그럼 Y로 440V인 회로에서는요, 직입기동을 할 때는 Y계선으로 돌려도 40마력 힘으로 돌아가요. 대신에 기동 전류가 크겠죠. 그걸 이제 감소하더라도 한다면 Y계선으로 기동해서 Y계선으로 사용도 가능은 합니다. 자, 440V를 델타 상태에 놓으면요, 코일에 걸린 전압도 몇 볼트? 440V가 되고 코일은 타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타를 만드는 이런 모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계좌를 만들기 위한 자스쿠이를 만들기 위한 이런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이 전체 슬롯이 개수가 몇 개냐면 구멍이 36슬롯짜리입니다. 36슬롯짜리고요. 자 그다음 삼상 모타입니다. 그걸 몇 극으로 만들고자 하면 4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극수가 클수록 모타의 회전 속도는 보다 느리죠? 그래서 3상 4극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3, 4, 12, 12개의 코일이 필요합니다. 코일군이. 근데 슬롯은 36개의 슬롯이죠? 근데 12개이기 때문에 매상 매극당 홀수는 몇 개가 돼야 이 36개에서 꽉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36 나누기 12 하면 뭐다? 3이죠? 그래서 매상 매극당의 홀 분수, 이 홀 분수를 3개를 감아서 여주면은 12개를 이렇게 3개의 홀군 12개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36슬롯에 꽉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홀군이 들어가서 감겨서 맨 마지막에 넣오겠죠. 인입, 인출. 그래서 시작과 끝에 2개의 단자가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단자가 총 몇 개? 이게 이런 3개짜리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됩니까? 1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작과 끝이니까 시작과 끝이 나오는 이런 게 12개가 나야 되니까 총 몇 개? 24개의 시작과 끝 단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은 이 시작과 끝 볼 단자가 24개입니다. 근데 이 인출선을 정리해서 몇 개로 빼내야 된다? 3, 3이니까 이 내부가 이렇게 연결해서 결국은 홀군은 서로 연결해서 3개의 홀군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시작과 끝 단자가 다 내부에서 묶여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1, 2, 3, 4, 5, 6이라고 되는 이 6개의 전선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선을 정리해서 6개의 전선만 빼내서 모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전선이 나온 거고 이거 사이에 코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장으로서 그 코일이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모타, 삼성, 유도 전등에서 3가닥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6가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가닥이 나와 있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선 끝에 번호가 있던 여기에 1, 2, 3 끝에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가닥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삼상 유도 전등이지만은 3가닥은 나와 있다는 이유는 이게 6가닥이지만은 그 내부에 이렇게 6가닥이 있지만은 끝 단자를 이렇게 해서 3가닥만 뽑아내건 또는 끝 단자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3가닥을 빼내건 빼냈다는 거죠? 빼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가닥이 나왔다는 것은 시작과 끝 단자를 그냥 임의로 빼낸 겁니다. 빼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전압은 2개의 전압이 있겠죠. Y로 계산한다면 델타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2개의 전압이 사용 전압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되었다면 사용 전압보다 1개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몇 볼트의 전압을 기를 때 내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전압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출선으로 3가닥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6가닥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단자 이렇게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순으로 놓은 게 아니고 단자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단자의 외부에서 설명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때 단자는 1, 2, 3 끝 단자를 4, 5, 6으로 이렇게 한 칸 밀려서 이렇게 빼놓습니다. 왜? 지금 결선은 지금 있는 요 결선은 무슨 결선입니까? 보니까 확대해 보니까 4번, 5번, 6번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수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을 이렇게 펜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1번, 2번, 3번에 요 1번, 2번, 3번에 케이블 외부에서 전선을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선 방법을 뭔 결선? Y 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델타 결선이라면 지금 보는 것처럼 1번과 몇 번 연결되고 6번 연결되고 델타 결선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죠. 위아래가 1번과 몇 번이 6번 연결되고 1번하고 6번이 연결되고 그리고 2번하고 몇 번이 4번이 연결되고 2번하고 4번이 연결되고 그리고 3번하고 5번이 연결되고
그 각각 1번, 2번, 3번에 전선이 연결돼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RST의 전기를. 이렇게 계산한 걸 우리는 무슨 계산? 델타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델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끝단자를 이렇게 한 칸 밀려서 처리하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 류에타 기동 방식입니다. Y델타 기동 방식은 코일에서 도는 3개의 코일군에서 도는 6가닥을 저회로 이어가지고 그 저회에서 결선을 달리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Y로 모터를 결선하고 또 필요할 때는 델타로 결선해서 Y로 결선이 되면은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보다 코일의 근리자보다 3배만큼 적은 전압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전압으로 운전이 되고 나중에 델타로 결선을 시켜서 정상적인 전압으로 운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몇 개? 코일이 6개가 저 판넬과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하지만 리액터 기동은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서 놓는 단자는 몇 개? 3가닥입니다. 근데 아까 감전압으로 기동, 전전압으로 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공급이 된다면 이거는 전전압으로 운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걸 오프시키면 어떻습니까? 오프시키면은 이걸로 전기 못 가죠. 그럼 전기는 천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전기는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코일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공급되는 요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이 바로 모터로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일정 전압이 감소되고 나머지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리액터에서 일정 전압이 감소되고 나머지 감소된 전압이 모터로 공급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감소됩니까? 여기 있는 탭 값에 따라 가지고 요 탭 값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Y델타는 루트 3분의 1배만큼 딱 정해졌죠. 근데 이거는 탭에 따라 가지고 감소된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시키면은 요거에 바로 리액터예요. 리액터, 기동용 리액터. 리액터를 통해서 감소된 전압, 즉 감전압으로 일단 만다 기동하고 요걸 통해서 감전압으로 기동하고 이제 모터가 어느 정도 회전을 시작하면은 이 마그네트를 ON! 그럼 빨간식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정상적인 전전압으로 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Y 기동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Y 기동 부분이 리액터를 통해서 감소된 전압이 공급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운전시가 바로 이 마그네트를 통해서 전전압이 인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리액터 기동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동기 1차에 직렬로 기동용 리액터를 접속하여 그 기동 리액터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되어 있죠. 그래서 감소된 양만큼 빼고 나머지 저전압으로 일단 전동기를 기동시켜요. 기동하고 기동되고 나면은 이제 뭐한다? 리액터 왼쪽에 있던 마그네트를 온시켜서 전전압으로 운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리액터 기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델타, 스타델타 기동법에 비해서 우리는 그 전압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탭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을 감소된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동할 때 발생되는 충격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동 보상 기법입니다. 컨트롤 스타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컨트롤 스타트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15kW를 초과하는데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쓴다. 15kW까지는 Y델타나 리액터 기동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걸 초과할 때는 이러한 기동 보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삼상용 당금 변압기예요.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을 이 당금 변압기를 통해서 감소된 전압으로 공급해서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아까 리액터를 거쳐서 전압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감소된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이거는 당금 변압기를 위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모터를 기동한다는 거죠. 그럼 모터가 기동되고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뭐다? 요걸 통해서 정상적인 전압을 인가해서 운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리액터를 위해서 감소된 전압 강화를 이용한 거냐? 당금 변압기를 위해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공급할 거냐?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는 VV CF 장치. 그래서 VV CF는 뭡니까? 가변 전압 정주파수 장치로도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작게 크게 조정해서 한다는 거죠. 전압을. 또는 VV-VF 장치. 전압의 크기도 조정하고 주파수의 크기도 조정해서 회전 속도나 회전 크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의 기동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크게 시험에서는 네 가지, 현장에서는 VV-CF 장치 또는 VV-VF 장치, VV-VF를 인버터 장치라고 하죠. 이 장치를 통해서 기동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3 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권순행 유도 전동기가 있죠.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는 1차에 인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처음에는 감소된 전압을 공급하고 나중에 정상적인 전압으로 운전한 방식을 우리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권순행 유도 전동기는 인가해준 전압, 여기 인가해준 이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은 똑같아요. 근데 2차 단자에 걸려 있는 이 장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이 크기에 따라서 실제 모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다? 비례취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방법에서 모터의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겁니다. 4장 정역 운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동기가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는데 첫 번째 단상 전동기의 정역 운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전동기는 코일이 두 개의 코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주 코일이 있고 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동을 위한 기동 코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동 코일이 있고 그게 콘덴서라는 걸 콘덴서 기동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동 코일. 그래서 주 코일과 기동 코일, 보조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력 운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죠. 자, 여기에 RT의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T 하면은 이게 정회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회전하기 위해서는 요걸 끊어버리고 요 R을 요쪽으로 T를 반대로 그래서 전류가 R에서 T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아까는 요쪽으로 흐르는데 이제는 요쪽으로 흐르는 거죠. 전류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기동 코일에 접촉을 반대로 함으로써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모터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방법 외에 이제는 보조 코일은 가만히 있고 주 코일 요걸 요렇게 서로 반대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가 아까는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뒤에는 이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주 코일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함으로써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코일건 보조 코일이건 두 개 중에 한 개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모터는 반대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주 코일과 보조 코일의 주와 보조 코일의 역할을 바꿔버리면요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코일이 있고 보조 코일이 있는데 지금 주부 나누지 않습니다. 두 개의 코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콘덴서를 이렇게 걸죠. 여기에 R 전기, 여기에 T 전기 걸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주 코일, 요 밑에 보조 코일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것은 R에서 T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게 주 코일, 이게 보조 코일이에요. 콘덴서가 달린 쪽이 보조 코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가 안 하고요. 어떻게 인가하면 이렇게 인가 안 하고요. 어떻게 인가하면 T 전기를 이렇게 인가하면요. 이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R에서 T로, R에서 T로. 콘덴서가 그리는 게 기동 코일이기 때문에 위에가 기동 코일, 밑에가 운전 코일, 주 코일이 된 거예요. 위에가 주 코일, 밑에가 기동 코일인데 지금은
밑이 뭐다? 주 코일, 위에가 뭐다? 기동 코일로. 그 역할이 서로 바뀌죠. 그러면서 전동기가 반대로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그네트가 들어오면, 이 파란 마그네트가 들어오면 여기에 R 전기, 여기는 S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에 R 전기, 여기에 S 전기가 들어가고, 요 접촉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 전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 전기? R 전기. 그 다음 요 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S 전기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 RS가 나가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차단되고 여기에 온되면, 이쪽 마그네트가 온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S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S 전기가 나가네요. R은 원래대로 가고. 그럼 주 코일은 이게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나 RS가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죠. 주 코일의 전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조 코일 찾아볼게요. R 전기가 쭉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R 전기. 그러면 요 마그네트를 통해서 여기 뭔 전기? S 전기가. 그러면 이 회로에서는 RSS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FMC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갈 때 이 보조 코일, 기동 코일에는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지만은, 자, RMC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된다면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조 코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보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동기가 반대로 회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죠. 기동 코일, 보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모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3유도 전동기의 정력 운전입니다. 쉬워요. 모터에 인가되는 이 RST의 전원 중에서 한 쌍만 그 극성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가된 전압이 처음에 RST였다면 요 다른 이 마그네트를 통해서 여기에 공급된 전압이 RST가 아니고 SRT 또는 뭐다? 요 두 개가 바뀌어서 RTS 또는 요 두 개가 바뀌어서 SRT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걸 바꾸더라도 한 쌍의 전압만 서로 반대로 바꿔준다면 모터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R 전기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 S 전기는 어디로 가고? 가운데로 가고. T 전기는 어디로 가고? 첫 번째 단 들어갔네요. 그래서 가운데 단단은 똑같고 제일 왼쪽과 오른쪽 한 쌍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면 역회전이 될 겁니다. 단상이건 삼상이건 모터가 정회전하면서 반대로 역회전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끔 반드시 이러한 정력 운전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안 되게끔 무슨 회로를 구성한다? 인트롭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인트롭 회로에서 두 개가 동시에 맨이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퀀스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MC 판넬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